안녕하세요.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부신 사용 줄이기. 부신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신이 하는 역할을 조금 없애줘야지 돼요. 제가 부신은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트레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인 겁니다. 난 놀고 싶어요. 근데 직장에 나가야 돼요. 스트레스죠. 나는 시원하고 싶은데 날씨가 더우면 그것도 스트레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감정하고 잘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부신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럼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부신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염증. 우리 몸엔 나는 잘 보이지 않는 염증이 되게 많아요. 그 염증의 가장 흔하고 많은 원인이 이 위장이에요. 우리가 장에 염증이 많고 위에 염증이 많고 그 건강검진 해보시면 알겠지만 위염 없는 분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구강에도 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몸질환, 치석 이런 것들이 또 비강에도 또 염증이 많고 눈에도 염증이 많고 귀에도 염증이 많고 피부에도 염증이 많고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달고 살 때마다 그 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신 호르몬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염증이 있다면 그런 염증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과로라고 하는 건 부신 기능이 회복하기 전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로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이 부신 사용을 줄이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신은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구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로, 휴식 없이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거, 그 다음 저혈당. 저혈당이 무슨 또 부신하고 관련되어 있냐. 제가 그 부신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저혈당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자주 한다든가 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뇌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이 자주 있다고 하는 거는 바로 부신을 해치는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 섭취 부족은 뭐냐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 보면은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싱겁게 먹게 되면 염분이 없어서 그 염분 대신에 뭔가 해야 되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신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염분을 너무 안 먹는 것도 부신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뭐 당연하죠. 알레르기 염증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는 싸워서 이기기에는 부신 기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그런 부신이 떨어지니까 없었던 알러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출산하면은 염증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염증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부신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게 바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이 사귀기 싫은 사람과의 만남 이것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저한테 많이 오시는 그 주부분들 중에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이 시부모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또 자식과의 또 갈등도 있고 우리 생활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술, 커피, 약물,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약물 남용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중독이 되는 게 커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커피는 그러면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부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요. 근데 자극만 해요. 부신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이것을 남용하다 보면 우리 몸에 부신 고갈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카페인 음료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들은 내가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뇌 기능을 억압해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술도 대사가 될 때 간에서 대사가 돼야 되고, 또 어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높여줘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부신이 과잉으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술도 남용을 하다 보면은 부신 기능에 구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로흡역자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카페인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기운 난다는 약물들, 어떤 교감신경을 조금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부신 기능을 고갈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염증, 이런 소화장애라든가 장내세균 불균형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어지러움증, 이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헤모글로빈이 없어져서 우리 몸에서 빈혈을 느끼는 거지만, 빈혈 수치가 낮아도 어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부신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부신을 계속해서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도 그래요. 우리 몸에서는 이 중금속 오염되는지 내가 느끼질 못해요. 우리 몸이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중금속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는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적응을 그럼 뭘로 했느냐? 그 적응이 바로 부신 호르몬이 해준 거거든요. 중금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부신의 어떤 구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는 부신이 기능이 떨어져도 면역이 저하되지만, 또 면역력이 또 저하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 메꾸게 되는 거고, 가공 음식들은 자연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공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독성이 안 되려면 그 간의 해독, 또 부신 기능이 또 필요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성격 탓도 있답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생활 태도가 굉장히 부신을 많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 불안한 거,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 정말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못 느껴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뭔지를 모르셔요. 평생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신 치료의 가장 근본은 내가 과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아는 거. 그래서 그러한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내가 구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고객분들은 대부분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구멍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그 부신기능 저하증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멍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신만 강화시켜주고 부신 호르몬을 주는 게 치료가 아니라 바로 이 구멍을 메꿔주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구멍을 메꾸기 전에 그 구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